네, 우리 앞선 동영상에서 네, 제가 동영상을 네, 종료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요 세 번째 토론 과제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이제 해보기로 우리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각자 손가락 하나와 둘을 펼쳐야 할 그 비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힌트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 표를 이어서 쓰고요. 네, 여기서 잠시 네, 메모 추가를 그대로 하고요. 그랬을 때, 네, 여기서 자, 민수랑 영희가 각자 이제 손가락을 낼 확률을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희도 이번에는 하나랑 둘을 섞어서 낸다라고 했을 때, 자, 영희도 이번에는 Q 대 1 마이너스 민수가 P 대 1 마이너스 P, P 대 1 마이너스 P. 영희는 손가락 하나랑 둘의 비율을 1 마이너스 Q 이런 비율로 이제 펼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이제 각각 경우에 대응하는 확률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써보면은 첫 번째 경우는 확률이 PQ, 두 번째는 P 곱하기 1 마이너스 Q, 세 번째는 네, 1 마이너스 P 곱하기 Q, 네 번째는 1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Q. 자, 이런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또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마이너스 300, 200, 2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확률 곱하기 금액을 여기다 구하겠습니다. 확률 곱하기 금액. 각각을 이제 다 곱해서 그 더한 금액이 바로 이제 기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때는 마이너스 300 PQ. 여기는 200 P 곱하기 1 마이너스 Q. 세 번째는 200 Q 곱하기 1 마이너스 P. 네 번째는요, 마이너스 100에 자, 1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 더하면 이제 어떻게 다 더한 것이 둘 다 이렇게 P 대 1 마이너스 P, Q 대 1 마이너스 Q의 비율로 그 냈을 시의 기대 금액이 되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전부 다 풀어서 계산을 해 볼까요? 전부 다 풀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00BQ 더하기 200P 빼기 200PQ 더하기 200Q 빼기 200PQ Q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를 자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100에 플러스 100p 더하기 100q 빼기 100pq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결국 이제 다 풀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여기 이 기대 금액인데요.
기대 금액이 네.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마이너스 800 BQ 플러스 300P 플러스 300Q 빼기 1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대 금액입니다. 예, 민수랑 영희가 각각 P 대 1-P, Q 대 1-Q의 비율로 냈을 때. 그러면 이제 민수의 입장에서 자, Q와 상관없이 민수가 손가락 하나랑 둘을 어떤 비율로 펼쳤을 때 죄송합니다. 잠시 네, 지우고요. 네. 네. 그러면은 요 식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요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Q로 이제 묶어주게 되면 여기가 네, Q로 묶어주게 되면 Q에 마이너스 800P 더하기 300이 되고요. 여기 남는 것이 300P 빼기 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이제 Q에 상관없이 Q가 변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민수의 전략이란 다시 말하면 이 구체적인 P의 값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면 이제 Q의 값에 상관이 없이 이 기대 금액이 하나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식을 살짝 다음과 같이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800 P 더하기 300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 어떻게 되냐면은 네, 8분의 3입니다. 8분의 3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800 B 더하기 300 이렇게 여기 앞에랑 이제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남는 항이 생깁니다. 남는 항이 뭐냐면은 자 원래 100을 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8분의 900을 뺐기 때문에 플러스 이제 8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항을 이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Q 빼기 8분의 3이 되고요. 자, 여기는 네, 마이너스 800 B 더하기 30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분하면 4분의 25 이렇게 돼서 자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가 이제 자 정리를 하면 Q의 값에 상관이 없이 민수가 P를 8분의 3, 즉 P 손가락 하나를 8분의 3의 비율로 내면 그때의 기대 금액은 4분의 25가 된다는 것이고요. P가 더 크거나 작아지는 경우 이제 그 민수의 전략에 따라서 이 Q가 영희가 또 전략을 잘 변화를 시킨다면 이 값이 이제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의 기대 금액이 4분의 25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자 정리를 하면 민수의
민수가 유리한 전략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에게 유리한 전략은 자, P는 8분의 3으로 정해서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이제 8분의 3 대 8분의 5의 비율로 이제 정해서 하나 손가락을 펼친다. 즉 뭐죠? 손가락 하나랑 둘을 결국 3대 5의 비율로 이렇게 펼쳐서 게임을 반복할 때마다 적당히 손가락 하나랑 둘의 비율을 3대 5로 펼치는 것이 민수가 결국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한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 과정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제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은 이제 강의실에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우리 등교해서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은 이제 앞서 탐구에서 본 게임과 이제 유사한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야구 경기에서 타자와 투수의 이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타자가 투수의 볼이 직구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직구를 쳤을 때 안타가 될 확률은 3할, 변화구를 쳤을 때 안타가 될 확률은 0.2입니다. 이번에는 타자가 투수의 볼을 변화구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직구를 쳤을 때는 안타가 될 확률이 0.1이고요. 여기 0.1이고 변화구를 예상하고 있다가 변화구를 쳤을 때는 0.4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자 입장에서 게임을 나타내는 표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네, 이쪽은 타자 예상이고 그리고 실제 투수가 던지는 볼을 이쪽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타자가 직구를 예상하고 변화구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투수가 직구를 던지거나 변화구를 던지거나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주어집니다. 자, 이때 투수가 직구를 던졌을 때 타자가 직구를 예상하고 있다 직구를 치면 0.3이고요. 변화구를 치면 0.2. 네, 타자 입장이니까 안타가 될 확률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변화구를 예상하고 있다 직구를 치면 0.1, 0.4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타자 입장에서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앞서 살펴본 것 비슷한 질문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투수가 직구와 변화구의 비율을 P 대 1-P의 비율로 던질 때 타자가 직구와 변화구의 비율을 1대 0으로 예상한다면 타자가 한 번 칠 때 안타가 될 확률을 구하라 것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표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타자 예상 그리고 투수가 실제로 던지는 공을 인데요. 우선은 네 가지 경우를 다 적겠습니다. 타자가 직구, 투수 직구, 변화구, 직구, 변화구.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의 확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확률을 구하면, 자, 지금 투수가, 그러니까 타자는 항상 투수가 직구를 던진다고 예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투수가 직구와 변화구를 P 대 1-P의 비율로 던지기 때문에, 네, 투수가 직구를 던질 확률이 P고요. 변화구를 던질 확률이 1-P입니다. 타자는 항상 직구를 던진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확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타자가 예상할 때 앞서서 우리 타자 입장에서 그 안타가 될 확률을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그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의 확률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입니다. 안타를 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0.3, 0.2, 0.1, 0.4 면은 이 경우에 타자가 한 번 칠 때 안타가 될 확률은 무엇인가요? 이제 각각을 곱한 것을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를 곱한 게 0.3p고 여기는 0.2 빼기 0.1 죄송합니다. 0.2 빼기 0.2p 이렇게 되니까요. 네, 다시 쓸까요? 네. 0.2p 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해주게 되면 여기 더하면은 안타가 될 확률은 0.2 더하기 0.1p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타자가 계속 직구를 이제 예상하고 이제 친다면 결국 투수가 직구를 많이 던질수록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이 표를 살짝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타자가 항상 투수가 변화구를 던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가 P고 1-P고 이제 세 번째는 색깔을 바꾸면 세 번째는 이제 여기가 0, P, 1-P 니까 이번에는 안타를 칠 확률이 0.1p 더하기 0.4 빼기 0.4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4 빼기 0.3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대로 p가 높을수록 안타를 칠 확률이 낮아지는데요. 이것은 우리 상식에 이제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P를 어떻게 적당히 맞추어서 이제 안타를 칠 확률이 타자 입장에서 최대가 될 것인가 그 P를 이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그런 P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0.2 더하기 0.1p 요거는 이제 투수 입장에서의 P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요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했는데 타자 입장에서는 요 P는 이제 투수가 이제 직구랑 변화구를 어떤 비율로 던져야 가장 유리할까? 투수 입장에서 알려주는 P입니다. 반대로 타자 입장에서는 우리 앞서 토론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 예상을 또 q 대 1-q로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네, 타자가 예상을 하기를 q 대 1-q로 한다 라고 하고요. 또 투수가 던지는 비율을 p 대 1-p로 할 때 이 표를 우리가 복잡하지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기대 금액이 p의 비율과 상관없이 최대가 되는 그 q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요것은 우리 이제 각자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이버 강의실에 질문을 올려주면 한 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탐구와 활동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탐구에서는 이제 앞선 탐구나 활동에서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전략을 택했을 때 그 결과가 두 사람한테 이제 항상 같은 것이 두 사람의 그 결과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제로섬이 아니고요. 두 사람의 전략에 따라서 둘 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이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러한 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서와 가장 큰 차이는 이 탐구 3에서 알아볼 게임들은 이제 이런 게임들을 우리가 비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앞선 탐구나 활동에서 살펴본 게임들은 전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중에서 각자의 전략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탐구에서는 비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우리가 쉽게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이 치킨 게임입니다. 두 사람이 차를 전속력으로 몰아서 서로 부딪히거나 이제 도망가는 게임인데요. 두 사람이 이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둘 다 사망을 하고, 이제 한 명이 도망을 가는 경우 도망간 사람이 이제 겁쟁이가 되는, 다른 사람은 용감하다고 인정을 받는, 이제 그렇고요. 둘 다 도망을 가면 이제 둘 다 별탈 없이 이제 생존하는 이제 그런 규칙으로 이제 주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둘 다 고집을 이제 부려서 전속력으로 몰아서 끝까지 부딪히면 이제 둘 다 사망하는, 이렇게 둘 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두 사람이 얻는 점수의 합을 구해보면, 여기다가 구해볼까요? 여기 둘 다 고집을 고집, 도망, 고집, 도망 했을 때 둘 다 고집을 부리면은 둘 다 사망하고 점수는 두 사람의 점수의 합은 마이너스 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도망을 가고 한 사람이 고집을 이제 부린다. 이런 경우에는 고집을 부린 사람이 용감해서 50 하고 놀림을 받은 사람은 마이너스 10이니까요. 이 경우는 두 사람의 점수의 합은 40이 되고요. 둘 다 도망을 가면 둘 다 생존하면 점수의 합은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항의 점수가 제로섬 게임에서는 여기가 전부 0, 0, 0, 0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제로섬 게임에서는 두 사람이 얻는 점수의 합이 이렇게 0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0이 아닐 때, 이럴 때 비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또 유명한 예제 중에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상의할 수 없는 두 죄수의 게임인데요. 이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두 죄수가 이제 있는데요. 죄수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방에 이제 있고요. 서로 상의할 수 없는데 서로 상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교도관하고 이제 면담을 해서 자백을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자백을 하면 내가 감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할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자백을 하면 둘 다 5년형을 선고받지만 한 명이 자백을 하고 한 명이 침묵을 하는 경우 그 끝까지 침묵한 사람은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자백을 한 사람은 석방이 되고요. 근데 이제 둘 다 끝까지 침묵을 하게 되면 이제 둘 다 이제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1년형만 선고받는 이제 그러한 규칙을 가진 게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비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건 비제로섬 게임이고요. 그러면 죄수 A가 자백을 할 때, 네, 여기 없는데요. 한 명 A, 한 명은 B라고 하겠습니다. A가 자백을 할 때 B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침묵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백을 하면 5년을 살고 침묵을 하면 10년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자백을 한 다른 죄수가 역시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가 침묵을 했을 때 B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침묵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때도 자백을 하는 경우는 석방을 받고 침묵을 하는 경우는 1년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에도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가 어떤 전략을 택하든 B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그러면 A도 마찬가지죠. A도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죄수 모두 자백을 이제 할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는데요.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전략을 택한 것이 둘 다 이제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각각 이제 5년형을 선고를 받고요. 자, 그런데 사실 둘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이제 침묵을 해서 둘 다 1년만 이제 교도소에서 있다가 나오는 것이 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각자가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각자의 최선의 전략을 선택했을 때는 자백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둘 모두를 생각하면 둘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네, 한번 좀 다들 들어본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죄수의 딜레마란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각자의 최선의 전략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월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월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이 각자의 우월 전략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말한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활동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조금 다른 게임입니다. 이 활동에서 알아볼 게임은 앞선 게임들과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게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은 이제 그러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가 만원권 지폐 10장을 규현이나 리나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주기로 합니다. 규현이가 리나에게 나누는 방법을 제시한 후 리나가 동의하면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규현이의 제안을 리나가 반대하면 지연이가 10만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규현이는 리나에게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라는 것인데요. 네, 이번 활동은 이제 각자 이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모험적인 정답은 이제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이제 동영상을 멈춰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활동에서 이제 규현이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규현이가 이제 리나에게 규현이가 9만 원을 가지고 네, 여기다 쓸까요? 규현 9만 원, 리나 만원 이렇게 나누자. 규현이가 리나에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나는 규현이의 제안을 이제 거절하는 순간 10만 원은 결국 처음에 지연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리나는 1만 원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이 규현이의 제안을 이제 수락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 사람 지연이가 만원권 10만 원을 세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현이가 3명이 나누어 갖는 양을 제시하고 과반수 이상, 즉 이제 2명입니다. 2명이 동의하면 그렇게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규현이 제안을 2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규현이는 이제 10만 원을 얻을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리나가 민재에게 만원권 10장을 본인의 뜻대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면 이때 규현이에게 현명한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이에게 현명한 방법은 이제 본인이 9만 원, 이제 리나는 여기 규현이 9만 원, 리나 0, 민재 만원. 자, 이렇게 분배를 하면 리나는 물론 반대를 하겠지만요. 민재는 이제 만원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민재 입장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활동에서도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을 올려주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